아직 최종 유죄 여부는 미정이지만은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요즘은 타이틀도 길어요,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카카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창업자인 김범수는 어떻게 될지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SM 인수 전쟁 때문입니다. 23년 초에 카카오가 K엔터 산업을 장악하려고 SM 엔터테인먼트를 노렸잖아요. 당시 경쟁자가 하이브의 빅히트였는데 SM 주식을 공개 매수, 주당 12만원으로 사들이려고 하니까 카카오가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SM을 인수하면 카카오의 콘텐츠 생태계, 카카오톡이나 멜론, 엔터가 강화되지만 하이브가 먼저 치고 나가면 기회가 날아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하이브의 매수를 무산시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가 2,4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여서 SM의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시켰고, 이걸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 조종 혐의로 본 거죠. 김범수 본인은 불법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본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최소 관여했다고 봅니다. 검찰 측 증거로는 카카오 측이 553회에 걸쳐서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고정했다는 거고요. 카카오 경영진과 김범수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있는데 금감원 조사에서 김범수의 개입 의혹 확인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카카오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고 계열사인 카카오엔터와 사모펀드인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통해서 조작을 실행했습니다. 방식으로는 23년 2월 16일, 17일, 그리고 27일에서 28일 원아시아가 1,100억 원을 먼저 투입해서 SM 주가 하락을 막았고요. 그 후에 카카오가 2,400억 원 매수로 12만 원 이상 고정을 한 거예요. 이 원아시아와 카카오의 일정한 관계를 검찰은 공모로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원아시아가 당시 카카오 투자 총괄인 배재현과 협력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거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은 업계 소문으로는 배재현과 원아시아 대표가 과거 투자들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심 선고가 25년 10월 21일 예정이에요. 결심 공판인 8월 29일 후 약 2개월 후입니다. 무죄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즉시 석방이 되면서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그런데 징역 15년 구형에 유죄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항소를 할 텐데 1, 2년이 더 걸리는 거고, 만약 최종 대법원까지 가면은 3, 4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유죄가 될 경우에는 김범수가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나 페이, 대주주 적격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금융법상 금융법 위반 벌금 이상 처벌 시에는 대주주 자격 상실이 규정되어 있어요. 카카오 법인이 연루되면 뱅크 지분 처분이 강제되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입니다. 그리고 김범수 회장이 부재될 시에는 리더십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사법 리스크 등으로 내부가 혼란해질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카카오의 SM 인수가 초기 야심만큼 돌이켜보자면은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글로벌 K엔터 공룡을 노렸는데 SM 지분 40% 확보 이후에 카카오엔터와 SM 통합법인이 출범을 했고, 하지만 3년째 매출 둔화, 부채 비율 폭증, 그래서 현재 통 매각 논의까지도 있다고 해요. 역시 투자는 여러 구루분들의 말씀처럼 신용 끼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나 봅니다.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카카오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2022년 대선 때 카카오톡과 다음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긍정 컨텐츠가 더 많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이재명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형수 욕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즉, 다음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이 있었고요. 카톡 단체방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가 바이럴이 됐다는 거죠.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 가짜뉴스 차단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카카오가 사전 검열은 표현, 자유침해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 갈등이 25년 이재명 정권의 카카오 타겟팅 의혹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페이스북은 2016년 트럼프 지지 가짜뉴스로 비판받았었잖아요. 카카오도 비슷하게 여론 왜곡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빅테크 CEO가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근본에 본인은 메타의 회사채를 개인 투자했다고 합니다. 설마 근본에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주가나 회사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김범수 유죄 시에 만약에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 있다면은 카카오뱅크나 페이의 경영권이 흔들리겠죠.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 자본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뱅크나 페이를 노린 기업 사냥꾼들이 소액 주주를 등에 업고 터널링 방지 명분으로 경영 개입을 하는 거죠. 재벌 총수의 약탈 방지 사례처럼요. 이러한 액티비스트 펀드들이 주가 하락 시에 저가 매수를 하면서 주주 배당 증대를 요구하겠죠. 계열사 분할 매각 압박이 커지고, 그렇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슈팅할 수는 있지만은 카카오 같은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카카오의 AI 전략이 현 정부의 AI 방향과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국가 AI 사업에서 탈락했잖아요. 정부의 프로젝트가 기술 자립 강조인데 카카오는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기술 종속 이미지를 준 거죠. 이로 인해 최대 2천억 원, GPU, 데이터, 인재 지원을 못 받게 됐고요. K 챗GPT 개발 자금은 받지 못했지만은 카카오에서는 국민 AI로 대응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티 모달 모델인 카나나 AI를 출시 예정이고요. 카카오톡 AI 통합, 검색 쇼핑 추천이죠.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할 예정이고 챗GPT 기반의 오픈 AI 협업 신제품을 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이 서비스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근본 뉴스가 하반기 카카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력들의 장난으로도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앞으로 카카오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하반기에 출시될 챗GPT 기반 앱의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국의 많은 AI 회사들이 오픈 AI의 GPT-5를 빌려 쓰는데도 왜 챗GPT만큼 똑똑하지가 않을까요? 비유로 말하자면은 GPT-5는 최고급 밀가루입니다. 한국 회사들이 이 밀가루를 가져다 빵을 굽지만 오픈 AI의 특제 소스, 비밀 레시피인 프롬 튜닝, 데이터 연결, 최적화 트릭이 없어서 평범한 식빵이 돼버립니다. 챗GPT는 그 소스로 트러플 버터빵처럼 맛있게 만드는 거고요. 즉 한국 AI 업체들이 GPT-5를 써도 성능이 덜한 이유는 오픈 AI가 API로 반쪽 재료만 주기 때문이에요. 본사에서는 챗GPT 풀 버전을 비밀 소스를 더해서 트러플 향으로 만들지만은 한국 AI는 자체 작업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레시피 지시서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앞으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를 세밀하게 튜닝을 해야겠죠. 사용자 피드백으로 매일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랭체인과 같은 라이브러리로 연속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도구를 활용해야 되고요. 레그라고 실시간 데이터, 신선한 재료를 계속해서 잘 끌어와야 됩니다. 파인콘이나 위비에트 같은 벡터DB로 데이터를 저장, 유사도 검색으로 정확도를 계속 높여야 되는 거죠. 즉 기본 GPT가 냉동 피자, 이 레그는 신선한 토핑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만능 어댑터인 MCP 연결, 맛보기 재료를 쌓는 데이터 통합이나 튜닝, 그리고 AI들끼리 팀플레이를 강화할 수 있는 A2A 등 정교하게 정밀도를 높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챗GPT 다음으로 많이 쓰는 챗봇이 SKT의 에이다나 위튼이거든요. 이 시장들을 잠식해 나가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면은 그때부터가 카카오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좋은 지표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데이터는 내가 실제로 해본 경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법정 공방이 카카오 제국의 몰락일지 아니면 부흥할 한국판 챗GPT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 미래는 우리들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